뭐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목소리가 되게 우울해요. 이거 우울한 상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조금 더 밝게 말씀해 주세요. 네. 대지 80평이라고 하셨는데 네. 시청자님 제가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려면 네. 위치를 좀 알아야 돼요. 잠시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슨 아파트 몇 평이요 하면 제가 아는데 이런 네, 물건들은 그 개별 토지에 대해서 또 봐야 되잖아요. 제가 기본을 잘 못 외우는데. 대략적인 위치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수영 뭐 몇 번 출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10번 출구요. 10번 출구 쪽. 네. 저기 남성 넘어가는 쪽 방향이네요. 그러면 네네네네. 그 시장 역에서 가는 길. 역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출구에서?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2분 정도? 그럼 뭐 거리로는 100m, 150m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러면 반경으로 따져보면 대충 봐가지고 저기 그 사당 우성 넘어가는 그 전에 있겠네요. 훨씬 전이에요. 훨씬 네. 전이에요? 그럼 아주 길목 쪽인데 상권 네. 있는 쪽인가요? 네? 상권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권 있어요. 예. 토지가 몇 평이라고 저한테 아까 말씀하셨죠? 대지 80평. 대지 80평.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 3종 일반이거든요. 2종이 아니라. 네네. 대지 80평에다가. 네. 그러면 이거 시청자님한테 팔라고 전화 많이 왔을 텐데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았어요? 네. 지금 대략적으로 이 동네 팔면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아, 모르세요? 네. 지금 서울의 웬만한 괜찮은 역세권들에 네. 도로 잘 끼고 있는 대지 80평짜리가요. 네. 거의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3종 일반 주거진 건 감안해가지고 매물 내놓으면 평당 네. 최소 5천대 이상 부를 거거든요. 네네. 2종도 거의 4천 가까이 이상 불러요. 최근에는. 네. 그렇다 보니까 5천에서 6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옵션이 참 많아요. 옵션이. 네. 그 네. 옵션이 뭐가 있냐면 요새 들어서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뭐 국토부도 그렇고요. 서울시도 그렇고요. 뭐 이름도 잘 모르겠는 이상한 개발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에는요. 공공재개발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공공재개발이 5월 달에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는 2월 4일에 뭐 3080 플러스 복합개발 또 공공 뭐 지원형 뭐 이런 게 또 나왔어요. 네. 또 최근 몇 개월 이내에는 서울시에서 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또 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다 이 개발에 대한 얘기인데 권역으로 묶어서 아파트 짓는 사업을 빠르게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역세권에 대해서는 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반경 네. 350m까지는 종상향까지 해주면서 뭔가의 네. 공공성을 기여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을 더 네.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게끔 네. 해줬어요. 네. 제가 네. 1차적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이 뭐냐면 권역적인 개발했을 때의 옵션이에요. 네. 즉 아파트 짓는 사업했을 때의 옵션. 그럼 네.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시청자님이 건축 행위를 네. 했을 때의 옵션을 또 따져봐야 돼요. 네네. 제가 이것 따져보려고 주소 말씀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개별적인 옵션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데 네. 그 건물 바로 앞에 붙어있는 도로 있죠, 도로. 네. 그 도로가 차 2대가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나요? 네. 차 두 대가 왼쪽 오른쪽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은 상당히 건축하기에 유리한 토지예요. 네. 그리고 토지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따져보시고요, 시청자님께서. 네. 그러면 대지 80평짜리에다 건폐율 60%, 용적률 300% 가까이까지 적용해가지고 건축행위하면 이거 설계 굉장히 괜찮게 나와요. 네. 굉장히 좋은 토지란 말이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사실은 급하게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시기가 좀 무르익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 개발하겠다는 업자들에게 엄청나게 연락이 와요. 네. 근데 아마도 지금 땅값 자체가 많이 네.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뭐가 부담스럽냐면 매입해가지고 예를 들어 평당 6천만 하더라도 68에서 48 땅값만 얼마입니까? 48억이에요. 네. 거기다가 건축비가 보통 평당 얼마 부르냐면 평당 네. 못해도 최근 들어서는 한 550에서 600까지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그럼 80평의 용적률 한 300% 가까이 적용해가지고 연면적가 240평 뽑아내면 이거 건축비만 하더라도 10억대가 넘어가요. 13억, 14억 네. 가요.
그러면 네. 개발 비용 7, 80억 들여가지고 나눠지는 세대를 많이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가액대 자체가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뭐 싸게 털어라 아니면 급하게 팔아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런 물건들은 그냥 어차피 보유에 대한 비용도 많이 크지는 않을 거고 네. 왜냐면 건축물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네. 보유에 대한 비용 크지 않을 거고 시청자님께서 이거 이외에 개인 명의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두 채 더 있다거나 이러면 네. 이제 이거는 보유세가 좀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옵션을 따져봤는데 오히려 시청자님 같은 토지에는 뭐가 더 유리하냐면 권역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짓자면 이건 반대해야 돼요. 아, 개별적인 건축 행위 해가지고 시청자님이 나중 가가지고 건축을 직접 네. 해서 임대업을 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 네. 등록을 해서 그게 네. 아니면 이걸 분양하는 형태로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매입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시행에 참여를 하는 형태로. 이런 네. 형태로 끌고 가는 게 시청자님한테는 더 유리할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